98.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2019년 해양사고 희생자 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평균 100여 명이 해양사고로 실종되거나 사망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레저 활동 인구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레저 선박의 사고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레저 선박은 충돌 사고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해양사고 사례를 통해 예방법을 알아보는 시간. 이번 시간은 2건의 레저 낚시어선과 모터보트 충돌 사건을 중심으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사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호, 총톤수 1.64톤의 강화 플라스틱 재질의 모터보트입니다. B호, 총톤수 3.53톤의 강화 플라스틱 재질의 낚시어선입니다. 오전 9시, B호는 승객 9명을 태우고 낚시 포인트를 향해 출항합니다. 그런데 출항한 지 10여 분이 지나자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옵니다. 그 시각 A호는 낚시 포인트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시정이 한 1, 2m 정도였을 거예요. 안개가 금방 거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안개주의보가 해제된 상태였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앞이 낚시 포인트였어요. B호 선장은 눈앞에 보이는 낚시 포인트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러던 중 레이더 화면에서 선수 전방에 찍힌 점을 발견합니다. 순간 제 눈을 의심했죠. 이게 뭐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지?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고 어떻게 손 쓸 겨를이 없었어요. 결국 두 선박은 충돌하고 맙니다. 앞이 잘 보이진 않았지만 자주 가던 곳이라 손바닥보다 훤했죠. 기관 클러치를 중립에 놓고 앵커를 투하하는데 갑자기 덮쳤어요. 네, 여기까지가 사고의 간단한 개요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도움 말씀 주실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번 사고로 인한 희생자는 없을까요? 다행히 사망자나 실종자는 없었고 모터보트에 타고 있던 선장과 승객 한 분이 부상을 입어 2주간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랬군요. 안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 일어난 사고인데 이런 걸 바로 불가항력이라고 하지 않나요? 만일 두 선박 모두 딱 한 가지 규정만 지켰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뭐죠? 무중항법입니다. 아, 무중항법이요? 짙은 안개가 끼거나 폭설, 폭우가 퍼부으면 앞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이처럼 시계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의 선박은 무중항법을 따라야 합니다. 네, 뭔가 법자가 붙어서 그런지 어렵고 거창한 느낌이 드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안전 속력으로 감속하고 자선의 존재를 알리는 음향 신호를 보내고 인근 선박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레이더 경계를 철저히 하는 겁니다. 네, 의외로 간단한데요. 감속, 음향신호, 철저한 레이더 경계. 맞습니다. 이번 사고는 갑작스러운 안개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낚시어선 B호의 경우 감속을 하지 않았거나 음향 신호를 보내 자선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레이더 경계까지 소홀히 한 탓에 충돌 직전에야 상대 선박을 발견했고요. 네, 그렇다면 A 선박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건가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먼저 도착해 있던 A호 역시 자선의 존재를 알리는 노력이나 주변 경계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때가 낚시 어선을 구입한 지 8개월 되던 때였어요. 정말 한순간 실수가 엄청난 사고가 되고 말았죠. 만일 인명사고가 났더라면 어휴, 생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항해 중 안개나 폭우를 만나 시계가 제한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감속을 해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간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하고
경계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레이더로 다른 선박을 탐지했을 땐 해당 선박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충돌할 위험은 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하는데요. 충돌 위험이 있다면 무중신호 외에도 큰 소리를 내서 상대선에게 적극 알리고 속도를 줄이거나 침로를 변경하는 등의 피항 동작을 취해야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행동 요령 꼭 기억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도 낚시어선과 모터보트의 충돌 사고인데요. 사고 개요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호, 총톤수 1.03톤의 강화 플라스틱 재질의 모터보트입니다. 사건 발생일 오후, 시호 조종자를 포함한 3명의 승선원은 보령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총톤수 9.77톤의 강화 플라스틱 재질의 연안자망 어선인 디호는 낚시 승객 20명과 함께 낚시를 마치고 보령 오천항을 향해 귀향을 서둘렀습니다. 항구가 보이자 승객들이 조타실 앞 갑판에서 왔다 갔다 하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전방 경계에 방해가 돼 안내 방송을 하려는데 갑판에 서 있던 승객이 앞을 가리키면서 소리를 치더라고요. 뭐지 싶어서 보니까 바로 코앞에 모터보트가 있었어요. 상대선을 봤지만은 알아서 비켜갈 거라고 생각했죠.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근데 비키기는커녕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라고요. 와,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 난간에 올라가 손 흔들고 소리치는데 계속 오더라니까요. 부랴부랴 조정석으로 뛰어가고 보트를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시호에 타고 있던 승객 3명이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보트는 배선됐고 진짜 엉망진창이었죠. 그 트라우마가 어찌나 오래 남든가 한동안 보트 근처에도 못 갔다니까요. 네,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네요. 이번 사건 뭐가 문제였나요? 오랫동안 항해자들이 지켜온 불문율이 한 가지 있습니다. 조종 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이게 힘센 형님이 약한 동생을 보호해야 한다, 뭐 이런 건가요? 비슷한데요. 항행 중인 디오가 정류 중인 모터보트 시오보다 상대적으로 조종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디오는 시오를 피해야 했습니다. 아, 그런데 디호 선장님은 갑판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낚시 승객 때문에 모터보트를 못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조사 결과 선장님은 평소에도 낚시 승객이 조타실 앞 갑판을 왔다 갔다 하고 그로 인해 전방 경계가 방해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레이더를 적극 사용해 주변에 선박이나 장애물들이 있는지를 계속 확인했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시호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선이 지나갈 걸 알았잖아요. 맞습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사전에 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두 선박 모두 경계를 철저히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선장은 항상 경계 시야를 확보하고 경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모터보트 역시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요. 모터보트는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충돌 위험이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피항 동작을 해야 합니다. 네, 경계 시야 확보와 경계 유지, 적극적인 피항 동작,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레저 선박으로 인한 인명피해의 67%가 충돌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해양 레저 활동이 대중화되면서 1년 내내 레저 선박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삶의 텃밭이고 누군가에게는 해양 레저 스포츠를 만끽할 수 있는 즐거운 바다. 이 모든 것이 모두의 안전에서 시작되는 만큼 안전수칙을 꼭 지켜야겠습니다.